지난 시간에는 컴퓨터 시스템 관리라는 이름으로 컴퓨터의 분류라든지 자료 표현, 처리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 내용은 우리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분류한다 그랬어요. 하드웨어는 기계를 얘기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첫 시간에 운영체제에 대해서 배웠었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했었고요. 오늘부터는 이 하드웨어 기계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 우리 컴퓨터의 핵심 두뇌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료를 입력받아서 이 처리하고 출력 장치로 보내주겠죠. 예,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있고요. 주기억 장치, 프로그램을 명령어를 실행을 하려면 이 주기억 장치에 불러와서 실행해야 됩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우리 하드디스크, USB, CD 이런 보조기억 장치고요. 기타 기억 장치, 컴퓨터 안에 있는데 이렇게 중앙 처리 장치, 주기억, 보조기억 장치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기타 기억 장치가 있고요. 입력,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CPU라고 합니다. 중앙처리 장치는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어장치, 연산장치, 레지스터입니다. 자, 이 레지스터가 과연 뭘까요? 라고 볼게요. 레지스터는 이렇습니다. 중앙처리 장치 내에서 연산이나 명령어를 처리하고 계산하고 연산이나 연산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누군가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A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장치에게 보내줘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소량의 임시 기억 장소를 우리는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자, 이 레지스터는 제어 장치, 연산 장치에서 발생하는 어떤 중간값,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장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어 연산 장치에도 어떤 용도에 맞게끔 다양한 레지스터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레지스터의 크기는 한 번에 처리 가능한 데이터의 크기로 워드, 자, 워드가 뭡니까? 우리 자료 표현 단위에서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가 있었죠. 워드가 명령어를 처리하는 단위가 됩니다. 자, 워드의 크기 및 메모리의 용량과 관계있다. 메모리 주기억 장치요. 프로그램을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메모리로 불러오잖아요. 그 용량과 관계가 있다. 플립플롭이나 레치 회로, 요거는 그냥 하나의 용어일 테니까요. 회로를 연결한 구조이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기억 장치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다입니다. 자, 우리 중앙 처리 장치가 속도가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명령어를 처리하고 제어하겠죠? 이 중앙 처리 장치 중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가 기억 장치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빨라야 우리 명령어를 빨리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레지스터는 제어 장치, 연산 장치에도 존재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 장치는요, 영어로 CU라고 하고 제어, 통제, 감독, 지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장치들, 입출력 장치, 저장 장치, 연산 장치 등에 있는 모든 장치들의 동작을 지시하고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너 명령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제어하는 거죠. 주기억 장치에서 읽어드린 명령어를 해독하여 해당하는 장치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감시하는 겁니다. 자, 아래 표는요, 제어 장치에 나와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에 이거를 기억한다. 주소,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 여기서 주소가 뭐지? 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 아파트엔 주소가 있죠. 호수가 있겠죠. 101호, 102호, 103호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내가 각 호수마다 방문해서 뭔가를 전달해 줘야 돼요. 어떤 걸 전달해 줄 건데, 지금은 101호예요. 101호에 가서 뭘 줬어. 그러면 다음에 몇 번째 가야 되겠죠? 102호에 가야 되겠죠.
그럼 102호를 갔어요. 그럼 다음에 몇 번째 가야 되죠? 103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에 몇 번째를 갈까요? 주소는 뭔가요? 라고 기억하고 있는 게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카운터도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는 몇 번째에 있죠? 라고 그 주소를 기억하는 게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는 레지스터로 끝나지 않는 이름이네요. 그래서 시험에 가끔씩 나온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레지스터다. 다음에 수행할 주소를 기억하고 있다. 명령 레지스터는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고요. 명령 해독기, 명령을 해독하는 자, 부호기입니다. 자, 부호기는 혹시 사칙 연산하는 부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신호로 변환하는 겁니다. 신호로 변환하는 부호기가 있고요. 주소 레지스터, 주소를 기억하고 버퍼 레지스터, 내용을 기억하고 이런 레지스터 종류가 제어 장치입니다. 자, 다음은 연산장치 ALU라고 하고요. 직접 이제 명령어를 처리, 계산하는 거예요. 제어 장치에서 명령에 따라 실제로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고 이 연산의 종류에는 산술 연산, 논리 연산. 자, 논리는 이 답이 옳다, 그르다. 옳다, 옳지 않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 연산, 이동 등 이런 걸 연산 장치에서 하고 이 표는 또 그런 레지스터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누산기, 누산기는 연산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연산 장치의 가장 대표적이다 보시면 돼요. 자, 가상기는 덧셈을 수행하고요. 보수기는 바로 뺄셈을 수행하는 겁니다. 뺄셈을 수행하는 보수기. 데이터 레지스터, 연산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기억하고요. 상태 레지스터, CPU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요. 인덱스, 좀 어렵습니다. 인덱스, 주소 변경을 위해서 사용되는 레지스터. 그래서 연산 장치는 요 위에 3개 정도 기억하면 어떨까 싶네요. 자, 중앙 처리 장치에는 3가지 제어, 연산, 레지스터,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 맞는 레지스터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중앙처리장치 CPU에서는 성능평가 단위가 있거든요. 얼마나 명령어를 많이 빨리 처리하느냐라는 단위로 3개가 있어요. 자, 클럭 속도, 밉스, 플롭스입니다. 자, 클럭은 CPU가 1초당 발생하는 제어 신호다. 클럭 주파수가 높을수록 속도가 빠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전기가 들어올 때요.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짧은 깜빡깜빡 거리는 그 아주 작은 시간에 명령어를 얼마나 많이 처리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파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클럭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색기에서 내 PC를 오른쪽 단추 누르면 속성이요. 자, 속성 메뉴 가보면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우리 설정 메뉴랑은 조금 다르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 프로세서에 쭉쭉쭉 따라가 보면 이 수치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1.44GHz라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클럭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숫자의 크기가 클수록 이 숫자의 크기가 클수록 명령어를 많이 처리하는구나.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PC는 저보다 클지도 모릅니다. 자, CPU의 성능평가 단위 클럭이고요. 두 번째는 밉스입니다. 자, 밉스에서 이 M은 밀리언, 100만이란 뜻이고요. 맨 끝에 S는 초이죠. 세컨드. 그래서 1초당 처리할 수 있는 몇 100만 개의 명령어, 1초당 몇백만 개를 처리할 수 있죠? 라고 하는 명령어 수입니다. 당연히 많을수록, 클수록 많이 처리할 수 있구나가 되겠죠. 세 번째, 플롭스도 1초당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연산의 횟수, 많이 할수록 일을 잘하는구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중앙처리장치 성능평가 단위 3가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요. 주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를 우리는 메모리, 메인 메모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기억 장치는 2개로 구분되거든요. 램 있고요. 이따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자, 램은 어떤 약어냐면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랜덤은 자유롭게, 자유롭게, 액세스, 접근한다. 기억장치. 자유롭게 접근하는 기억장치는 읽고 쓰기가 된다. 내가 자유롭게 읽을 수도 있고요. 쓸 수도 있고요. 그런 메모리를 우리는 램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용도로 쓰느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억장치를 우리는 램이라고 합니다. 램. 자, 그래서 잠깐만 앞에 화면에서 볼게요. 여기 내 컴퓨터 시스템 정보에서 설치된 메모리라고 해서 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램이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램에 불러다 쓴다 하는 그 램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를 램이라고 하고요. 프로그램을 불러다 쓰는 거니까 자유롭게 읽고 쓰기가 가능한 기억 장치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램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내가 프로그램 불러다 쓰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나갔다든지 아니면 전원을 껐다가 켰어요. 그럼 그 내용은 보관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뜻인 거죠. 다시 불러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롬입니다. 롬. 롬은 read only memory입니다. 오직 읽을 수 있는 메모리. 오직 읽을 수 있다고요? 오직 읽는다는 말은 내가 사용자가 함부로 수정을, 삭제를 못한다는 뜻인 거거든요. 오직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 엄청 중요한 사용자가 함부로 바꾼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너는 읽을 수만 있어. 내가 해놓은 걸 읽어서 컴퓨터 시스템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중요한 파일을 롬에 저장해 놨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읽기 전용이다. 그리고 전원을 껐다가 켜도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다. 왜요? 중요한 시스템 파일이 보관되어 있을 테니까 내용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중요한 파일을 봐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컴퓨터를, 윈도우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시스템 파일도 좀 그에 맞춰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윈도우는 업데이트 됐는데 그 시스템 파일은 업데이트 안 되면 다시 교체 구매를 하란 말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에 따라서 여러 번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네 가지 롬이 있는데요. 마스크 롬은 수정 불가능이에요. 그냥 그 공장에서 제조 과정에서 기록한 걸 그냥 읽을 수 있는 수정 불가능한 걸 마스크 롬이라고 하고요. P 롬은 한 번 가능합니다. 딱 한 번. 자, 그 다음에 여러 번 기록할 수 있는 게 EP롬이 있고 E가 두 번, EEP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EP롬은 자외선, EEP롬은 정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 번 수정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수정한다는 의미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윈도우가 업데이트하는 그거에 맞춰서 나도 어떤 그런 시스템 파일이 업데이트 돼야 된다면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기적인 방법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가장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하실 수 있겠네요. 자, 오직 읽을 수 있는 읽기 전용 롬은 중요한 시스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데 요 방법에 따라서 여러 번 수정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 정기적인 방법, 이 EP롬으로 우리는 바로 요걸 할 수 있습니다. 롬 바이오스, 롬 바이오스. 그러면 이 바이오스라는 게 롬에 저장되어 있다. 램에 저장된 게 아니라 롬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바이오스가 무슨 뜻이냐?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기본 입출력 시스템입니다. 자, 기본 입출력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전원을 켜잖아요. 부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팅을 할때 짜라라라 어떤 파일이 필요해서 여러분의 그 바탕화면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부팅할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게 바로 바이오스입니다. 부팅할 때 뭔가를 점검을 해야 돼. 입출력 장치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파일을 쫙 점검해서 여러분 정상적으로 부팅이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램에 저장되어 있으면 함부로 수정하고 전원을 껐다 키며 사라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 파일,
부팅에 관한 중요한 파일은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롬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롬이라는 장치의 바이오스가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롬 바이오스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램 바이오스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정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요? 윈도우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 바이오스 부팅에 관한 정보는 그대로 멈춰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스도 업데이트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래시롬에 저장을 하면 업데이트가 가능해요. 플래시롬에 저장하면 이 기계를, 하드웨어를 교체를 할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거의 뭐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롬 바이오스, 근데 그걸 플래시롬에 저장하면 업그레이드해서 영구히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하고요. 요 용어를 또 펌웨어라는 용어를 씁니다. 펌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어떻게 다르죠? 자, 펌웨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다. 기계, 프로그램, 기계인드, 프로그램인드,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다고요? 자,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는 교체를 해야 되죠. 뭐 고장이 났다든지 새로운 뭐 하드웨어가 나오면 교체를 해야 할 텐데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교체를 하지 않고 그 안에 쓰고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 시스템의 성능을 높여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펌웨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교체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영원히, 뭐 영구니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수정을 어떻게 하나요? 했더니 EEP롬, 바로 정기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EEP롬, 정기적인 방법을 이용한 EEP롬은 이렇게 펌웨어의 또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롬이었고요. 여기서 잠깐 기록된 내용을 정기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기록할 수 있는 기억장치 무슨 롬이었는데 정기는 바로 E가 두 번 들어간 EEP롬이었습니다. 기억하셨죠? 자, 이제 주기억장치 롬과 램이 끝나고 이번에는 보조 기억장치 봅시다. 보조. 여러분이 문서를 저장하시고 하는 일명 뭐 C 드라이브 등을 이제 우리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죠. 자, 보조 기억 장치 종류도 많지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봤고요. 가장 일반적인 보조 기억 장치 하드 디스크, 뭐 HDD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용량은 좀 큰데 자기 디스크를 이용한 저장 장치로 용량은 크나 전력 소비가 크고요. 발열이 심하고요. 충격이 약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외장 하드 디스크를 쓸 때에도 이제 뭔가 충격에 약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보관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SSD라는 보조 기억 장치가 나왔어요. 하드 디스크를 대체할 무소음, 저전력, 소형화, 경량화, 고효율의 속도를 지원하는 바로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도체 기억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보다 충격에 강하고요. 속도도 되게 빠릅니다. 고속으로 데이터 입출력을 할 수 있고요. 또 기계적인 오류 적습니다. 발열도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SSD로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다. 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광 디스크. 광은 이제 빛을 이용한 레이저를 이용한 우리 디스크 뭐 C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용량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CD는 650MB, DVD는 최대 17GB 이것도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블루레이라고 해서 최대 50GB까지 저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색 레이저를 사용해서 여러분 대용량으로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보조 기억 장치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기타 기억 장치입니다. 기타 기억 장치는 앞에서 봤던 중앙 처리 장치, 또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요런 내용 외적으로도 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CPU 내에서 뭐 주기억 장치 내에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기타 기억 장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메모리. 자, 캐시 메모리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존재하는지를 보세요. CPU, 속도가 몇 등으로 빠르죠? 요 안에 있는 레지스터 1등으로 빠르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는 주기억장치가 느리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는 속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0.0001초라도 엄청난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가 됩니다. 빠른 처리 속도의 CPU와 상대적으로 느린 주기억장치의 속도 차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램의 종류를 제가 그냥 램만 넘어갔는데 사실은 SRAM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캐시 메모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버퍼 메모리가 있는데요. 이 버퍼 메모리는 그냥 두 장치예요. 속도가 빠른 장치랑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두 장치, 이 두 장치 사이에 속도 차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냥 좀 큰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도 버퍼 메모리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퍼 메모리는 두 장치 사이의 속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기억 장소 메모리다 입니다. 누구든지 두 장치가 되는 거예요. 뭐 CPU와 주기억, CPU와 입출력, 뭐 입출력과 보조기억, 뭐 주기억과 입출력 누구든지 두 장치의 어떤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메모리를 버퍼 메모리라고 하고요. 자, 가상 메모리라고 있습니다. 가상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네. 그래서 가상은 누구를 누구처럼 사용을 할 거예요. 누구를 누구처럼 사용하냐면 용량이 큰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주기억 장치가 뭡니까? 램.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메모리겠죠? 근데 용량이 좀 작아. 그럴 경우에 주기억 장치보다 더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상 메모리라는 걸 설정해 가지고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시스템 속성 메뉴에 가보시면 가상 메모리가 조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자, 플래시 메모리는 아까 바이오스 얘기하면서 플래시 롬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EEPROM을 이용하여 정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만든 비휘발성인 메모리이다. 그래서 여러 번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플래시 메모리는 여러분의 쓰고 있는 스마트 기기요. MP3,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등등의 디지털 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쓰기가 여러 번 가능하다. 여러분 카메라, 뭐 휴대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장하는 단위는 블록 단위라는 걸로 기억한다. 자,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정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 번 수정할 수 있는 EEPROM 같이 또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억 장치였고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하드웨어 중에서도 중앙 처리 장치, 제어, 연산, 레지스터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어 장치에 좀 기억해야 될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는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주소를 기억하는 명령 레지스터,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를 기억하고 있고요. 부호기는 신호입니다. 신호. 그래서 제어 신호를 변환하는 레지스터. 연산 장치, 직접적으로 계산 연산을 하죠. 누산기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보수기는 뺄셈을 얘기하는 거고요.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의 중간값 등을 기억하는 소량의 아주 빠른 임시 기억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중에서도 가장 접근 속도가 빠를 텐데요. 순서는요. 레지스터, 다음에 캐시가 누구였죠?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레지스터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네요. 캐시 메모리 두 번째로 빠르고요. 그 다음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 중에서는 램이 프로그램 실행해야 되니까 롬, 나머지 보조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 롬과 램이 있었죠. 자, 마스크롬 수정 불가능이에요. 피롬은 한 번 가능해요. EPROM은 자외선을 이용했어요.
이 EEPROM은 정기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서 여러 번 새롭게 기록을 할 수 있었고, 우리 정기적인 방법 플래시 메모리가 있었어요. 자, 램은 일반적인 주기억장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원을 껐다 키면 모두 내용이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자, 램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S램, D램. 그래서 S램은 캐시 메모리로 사용하고 D램은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거죠. 자, 우리 오늘은요, 하드웨어, 중앙 처리 장치,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그리고 기타 기억 장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